지금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요 공수처가 윤석열 통화 내역 뭐 확보했다고 하니까 기밀 유출은 중범죄라고 입장을 냈죠. 공수처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 최상병 사건 핵심 석 달치 분량.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야 기밀 유출은 중범죄야? 쥐가 왜 선을 그어요? 이랬는데 일단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그 최고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들 정권 눈치 보이라고 수사 못하니까 만든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수사 절대 가이드라인. 공수처에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욱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개입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저거는 지가 맨날 하는 짓이잖아요. 자기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열받네 인간들이고 자기들이 맨날 그냥 하는 거를 갖다가 남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지금 우리 김지호 전 부대변인이 속해 있는 그 민주당 조직 뭐예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거기서 길어. 제일 많이 화내는 게 이거잖아. 아니 그냥 막 한 해 수백 건씩 공무상 비밀 누설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이 그냥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기들이 해온 거는 몰라. 내가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죠. 공수처가 저걸 언론에 단독을 주는 이유가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공수처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쵸. 공수처의 누군가가 정말 바른 검사가 몇 명 있는 거라고 전 봐요. 그다음 2018년까지긴 하지만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숫자 한번 보세요. 한동훈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피의사실 공표 엄청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죠. 야 임마 피의사실 공표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왜 방해하십니까? 이유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확정되지 않은 뭐 범죄랍시고 계속 읊잖아요. 뭐 돈 받는 부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읊었잖아요. 그게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내려놓은 자료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관련 다른 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서 고발한 현황이 이렇습니다. 1. 그다음에 2. 항상 이렇게 해왔던 애들이 공수처가 윤석열이 석 달치 통화 내역 확보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피의사실 공표래요. 아니에요. 공수처가 윤석열 통화 내역을 언론에 알려준 거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지들은 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아니, 남이 하면 그런 거죠? 뭐냐면 법원에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기가 누구누구랑 통화했던 게 밝혀지면 굉장히 비난을 받거나 범죄 혐의가 소명될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이제 명품백 받았던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범죄 부부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동영상이 없었다면 최재형 목사는 지금 징역 10년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스토커 혐의로. 근데 중요한 보도 하나 나왔었죠. 김건희 명품 가방 동일 제품 결론을 내렸대요. 새날만이 유일하게 이 방송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저 디올백은 고유 넘버가 없습니다. 없다. 저게 지금 저 화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사보지 않은 분들이라 저게 고유 넘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건 저건 저 가방의 시리얼 넘버가 아니에요. 저 제품의 시리얼 고유 그러니까 이 제품은 똑같은 제품들 다 똑같이 있다는 거죠. 문의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읽어봐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기분 좋은 상담 도움 드릴 크리스탄 디올 꾸띠르 클라이언트 어드바이저 다프네입니다. 문의하신 제품 각각의 고유 번호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나 사가지고 내면 똑같은 제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처럼 나는 그거 말고도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번에 그래 내가 설명을 드렸죠. 프로야구에서 대기록이 있는 공은 심판들이
몰래 표시를 해놔요. 그거를 주운 사람 관중한테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표시한 게 맞아 하는 것처럼 그 표식이 있는 거를 확인하려면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작업을 안 했죠. 야, 근데 관련해 가지고 어제 난리가 났었죠. 이것 관련해서 권익위 국장이 숨진 사건이요. 양심에 반해 괴롭다 하면 숨진 사건이요. 어저께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라고 외쳤던 이 장면이 지금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을 KBS 김희가요가 덮었어.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김건희래 전현희 의원 제명 추진을 하고. 맞잖아요. 이 사건을 종결해서 사실은 이게 검찰로 고발해야 되는 사건인데. 그럼요. 고발하지 않고 종결해가지고 평상시에 종결하는 걸 반대했던 그 국장님이 돌아가셨고 정순용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갈등 관계를 몇 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혀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제명 추진한대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어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전날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전현희 제명 추진한다는데 제명 못하죠 일단은. 과반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논란만 만드는 거지. 대통령님 보세요. 우리가 전현희랑 싸우고 있어요. 전현희 의원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입장.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전현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고 최수근 상병, 권익위 국장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누구보다 간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의원 전현희. 예. 자, 전현희 의원이 이따가 6시에 인터뷰를 할 거고요. 대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족 범죄단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지금도 그러니까 저런 자들이 검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행각을 해도 처벌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에 검찰 해체에 명분을 주고 있는 두 사람이에요.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엄청 대박 큰 사건인데 특히 주가 조작은 그런 거예요. 엄마가 던지자 32초 만에 받은 딸. 김건희 모녀 통정매매. 우리 주가 조작 전문가께서 네. 이 얘기는 뭐 오늘 따로 주제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네. 대선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때 했던 말이 저겁니다. 윤석열은 170가지 가족 범죄단인데 그걸 이대로 단지하지를 못하니까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고 버젓이 명품 가방을 받고 그러면서 최해병 사건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왜? 이종호를 다독다독 해야 되거든요. 이종호의 증언에 따라서 김건희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인천 공항을 통해서 2천억대 마약도 막 통과되잖아요 지금. 예. 자, 그렇고요. 명품 감자님 감사드리고요. 구자영님 의학 정말 열받네요. 멧돼지와 얼굴은 멍둥이가 약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땡큐요.